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윤석열 전 총장 이름까지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죠. 어제도 저희가 잠시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윤 전 총장 부친이 2년 전에 집을 팔았는데 이 집을 사간 사람이 공교롭게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였다는 겁니다.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냐 또는 뇌물 의혹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적게 내놔서 이거를 팔았는데 그 사간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중개료도 다 지급했고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뭐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몇 년 전에 어느 그 현직 그 검찰 간부 상갓집에서 내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눈인사를 한 번 한 것 같고 서로 뭐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친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요. 윤석열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윤 전 총장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에서는요. 자, 로또 수준의 우연이 아니냐. 심지어는 뭐 온 우주의 기운이 다 모아져야지나 가능한 확률의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아니 아버님이 집을 팔았는데 하필 그 사간 사람이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배 씨의 누나일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은 물론 김만배 씨의 누나 역시 계약 당시에는 상대가 누군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측은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중개 수수료 영수증 거기에다가 부친의 통장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두 공개하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해명을 해도 듣고도 근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이거를 인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닌 거를 입증하기는 참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김의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윤석열, 김만배 원래 형 동생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윤석열이 언니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다 그랬는데 우연의 일치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바로 뇌물성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가 2019년이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때 김만배가 무슨 수사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고 검찰총장으로서 뭔가 특혜를 해줄 뭐 대가성이 있는 물건이 오고 갈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요. 네. 하지만 김만배가 법조 규자를 오래 했으면은 자기가 지금 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위험하다는 거는 감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유난히 김수남의 지금 이창재까지 이름까지 나오면서 네. 법조계에 줄을 대려고 했던 거는 보험용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 총장도 혹시라도 저게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면은 그런 취지에서 뭔가 본인이 엮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네. 저 주택의 매입가도 그렇고 뭐 당시에 상호간에 뭔가가 물론 대가성 있는 멘트가 오고 갔다는 그런 정황이 없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몰아가기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김만배 씨 누나는 천화동인 3호 사내 이사이기도 한데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김만배 씨의 누나는 2019년 4월에 윤 전 총장 부친의 자택을 사들였다. 그러니까 요 즈음에서 사실 집 살 때 집 보러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아마 그 중에 걸려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12월에 목동에도 단독주택을 구입했고 그 이후에 상봉동에 건물도 구입했고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집과 건물들을 매입하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누나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경매 사고 같은 거 원래 부자 같은데 사람은 연희동은 어디가 산다고 그러고 연희동에 또 집이 있어. 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을 막 줄줄이 사던 그 시기여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의 집이 걸려들은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뭐 물론 아까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순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시점이 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연희동 쪽에 집을 구한다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여러 집을 받고 그 이후에 집을 내놓은 건 그 이후 시점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가 집을 내놨고
그리고 그걸 보고 협상을 해서 한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싸게 샀고 그리고 거래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보면 그 돈만 오갔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진짜 그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거나 네. 그러니까 실제 그 거래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했거나 근데 그런 내역은 지금 나와 있지 없고. 않은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그 윤석열 총리 아버지가 집을 싼 값에 샀다면 모르겠지만 네. 싼 값에 판 건 본인이 플러스 되는 게 없잖아요. 손해 보고 판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집이 내놔도 절대 안 팔릴 집이다. 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줬다.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네.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 나온 정황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기막힌 우연 네. 정도가 아닐까 최 교수님 싶습니다. 손을 드셨어요. 네, 하실 말씀. 막힌 우연이라고 얘기했는데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은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은 1억 싸게 내놨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서 의혹을 제기한 그보다 훨씬 더 시세가 높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증명이 돼야 되고 네. 부동산 여러 곳에 광고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다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광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집이 나왔다고 하는 게 광고가 안 됐다는 얘기도 했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의 아버님이 이제 공안주 수술을 하셔가지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드니까 네. 빨리 매매를 했다고 했는데 이미 아파트에 구입해서 들어간 상태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싸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팔았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다. 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